다음 문제는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 내용을 확인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1번부터 11월 9일 매입 거래처 장미상사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 32만원이 담당 직원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었다 그랬네요. 자, 원래는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 계정으로 입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월 9일 전표 확인해 보시고요. 상품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였다? 외상 매입금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엔터, 외상 매입금 찾아서 엔터, 거래처는 장미상사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 거래처 직원들이 아닌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었다. 자, 거래처 직원이었으면 접대비인데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이니까 요거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전표 확인해 보시고요. 차변에 보니까 접대비로 되어 있네요. 근데 사실은 접대비가 아니라 뭐다?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었으니까 복리후생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복리 엔터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5번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6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하나는 수동 결산사항, 또 하나는 자동 결산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기말 재고자산 가액 정리하는 문제가 있고요. 재고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문제, 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산출하는 문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없고 소득세, 소득세 정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전산회계 1급으로 가게 되면 법인세 정리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소득세 출제하는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자,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사항은 이렇게 재감소인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퇴재감법 얘네들이 이제 자동 결산 사항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수동 결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이연 예상, 소모품의 정리, 현금과 부족,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그리고 이제 기타 채권의 평가는 이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대손이기 때문에 대도 기타 채권의 평가도 대로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이고요. 그래서 대퇴재감법은 자동, 나머지는 수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골라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산정리사항 문제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자동이고 어떤 게 수동인지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 30만 원이 있다. 자,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 요거는 수익의 이연이 되겠죠. 수익의 이연이고요. 얘는 수동분계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소모품 정리하는 문제네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미사용 금액이 있었다. 자, 역시 얘도 수동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결산 시 관리 영업 부문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420만 원, 업무용 차량에 대한 160만 원 감가상각. 자, 얘는 자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 360만 원이다. 역시 자동 분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모두 자동 분계이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번과 2번은 일반 전표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분계를 먼저 하시고 자동 분계를 자, 다시요. 자, 자동 분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미경과분 30만 원 있다. 자, 현재 이자 수익에 처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경과분,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감소시켜서 내년 장부로 이연시켜 줘야 되는 그런 수익의 이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해주시고요. 차변에 이자 수익 미경과분인 30만 원만큼, 그리고 대변에 이미 받은 이자였기 때문에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의 이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 금액. 자,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아직은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에서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미사용액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지금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미사용한 금액은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 B 800번대 소모품 B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5만원. 차변에 아직은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자산인 소모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인 소모품으로 15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 분계를 했고요. 수동 결산 정리 사항이 모두 끝나면 자동 결산 사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는 닫을게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있어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달 연결산 할 거고요. 자,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 코드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감가비, 차량에 대한 감가비 요거 골라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참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우리 엑셀에서 찾기 기능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요. 자, 키보드 좌측 하단에 컨트롤 버튼 있고요. 그리고 F 버튼 누르시면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찾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가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찾으신 다음에 420만원 입력해 주셔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그 밑에 차량 운반구 선택하셔서 160만원 입력해서 감가상각비를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요 기말상품 재고액은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가 360만원을 입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위에 전표 추가 버튼 있지요. 예,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산 정리분계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F3번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셔야 이게 채점이 되는 거고요. 입력했다고 채점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학생은 계속 결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 라고 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대요. 왜 결산 때문에 틀렸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안 해서 계속 시험에 불합격이 된 경우가 있었으니까 반드시 입력했다고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했다고 해서 채점되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만 채점이 된다는 거. 네. 왜냐하면 결산을 완료하세요. 그랬으니까 네, 입력했다고 해서 결산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까지 해야 네, 그 각 총계정 원장의 마감 분계를 해야 결산이 완료되는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해야만 각 총계정 원장의 마감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결산 분계를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을 열어주시고 뭐 상품이 기말 재고가 360만원 입력되어 있으면 잘했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산 분계가 알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네,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세요. 자, 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메뉴는요,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가지고 1번에 몇 번인지, 1번에 1번인지, 뭐 3번인지 4번인지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 그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메뉴에 입력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보시면 1번에 몇 번,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문제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회 문제, 세 문제의 답안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 얼마인가 그랬죠? 보통예금 잔액은 뭐 합계 잔액 시산표 열면 되겠죠? 또는 재무상태표 열면 됩니다. 자, 6월 30일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6월 30일 선택해서 잔액이니까 보통예금 선택해서 여기 잔액란에 있는 4,965만 1,000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965만 1,000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5월 말 외상 다시요.
자, 5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 그럼 이제 거래처 원장을 보셔야 되겠죠. 자, 합계 잔액 시산표는 좀 닫을게요. 장부관리에 가셔서 총계정 여기다 거래처 원장 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5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기간은 시작되는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2월 1일부터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끝나는 날이 5월 말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끝나는 날 5월달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마지막 날 31일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계정 과목은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말풍선 눌러서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는 그냥 시작과 끝을 엔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액, 잔액이 가장 많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잔액란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을 보시면 가장 많은 잔액이 충남상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5,500이라고 했으니까 자, 거래처는 누구고 충남이고 금액은 얼마고 5,5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여기 좀 정신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지우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달이 되겠죠. 자산 계정이고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구입 건수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상반기니까 소모품이라는 계정의 계정별 원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관리에 가셔서 계정별 원장이 있고요. 계정별 원장을 열어서 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달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말풍선 눌러서 소모품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구입한 건수는 현금으로 구입한 거 모두 4건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몇 건인가 요거는 모두 4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총 금액은 여기 월계가 있어요. 월계, 이 월계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1월달 월계 보니까 35만원. 그럼 우리는 누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은 13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93회를 모두 풀이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